필라델피아가 이 필리 치즈 스테이크라고 우리가 부르는 샌드위치 혹은 서브웨이에서 파는 그 서브, 그걸로 유명하거든요. 브런치로 필리 치즈 요거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이따 저녁 때 필리 치즈 중에 정말 업스케일 필리 치즈 한 17만원짜리도 판다고 하니까 이 근처에서 한번 먹어볼 생각입니다. 롤, 랩, 볼. 와, 그냥 스테이크 덩어리네. 막 이것저것 추가 안 하고 있는 그대로 딱 말 그대로 치즈 스테이크를 한번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전 빵 바삭바삭. 맛있는데? 우선 치즈 엄청 듬뿍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치즈 스테이크, 뭐 스테이크 앤 치즈라고 많이 부르는 이 음식을 많은 곳에서 먹어봤지만 서브웨이의 그 프랜차이즈 맛을 따라갈 수 없었거든요, 그 어느 곳도. 근데 여긴 다르네. 그냥 고기 자체가 리바이 고기에 간이 장난 없어가지고 딱 처음에 첫입 먹을 때 혀에 딱 닿았을 때 내가 알던 그 치즈 스테이크? 스테이크 치즈가 아닌데? 완벽한 간이다 라는 느낌과 이 완벽한 맛이다 라는 게 바로 혀에 전달이 됐네요. 전 이제 여행 자체를 혼자 하는 거를 워낙 좋아하는 편이기는 한데, 두 명이서 와서 하나는 제가 방금 이렇게 시킨 거 같이 그냥 고기하고 치즈만 딱 들어간 거 시키고, 하나는 토핑 이것저것 엄청 많이 들어간 거 시켜가지고 둘이서 반반씩 먹어보면서 맛을 비교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 정도로. 샌드위치는 13불 24센트거든요 한 15,500원? 16,000원 하는 건가? 빵에 치즈를 먼저, 그러니까 빵에 이렇게 펴져 있다는 기준 하에 치즈를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고기를 올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었을 때 아랫부분 있죠, 아래쪽 요쪽에 이제 치즈가 쫙 녹아서 보시면 고기 빵이 살짝 여기가 부드러워지고, 이쪽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치즈가 적게 들어가요. 정말 고기 자체의 맛은 이 위쪽에서 많이 나, 이쪽에서 많이 나고, 그러니까 고기를 너무 후하게 줘서 그래요. 이 치즈가 녹아서 고기에 스며들려고 해도 이 고기가 너무 많아서 위쪽 고기는 어떻게 스며들 수가 없다. 자, 든든하게 배 채웠고요. 바클레이 프라임이라고 무려 140달러, 한국 돈으로 약 18만원짜리 샌드위치는 무슨 맛일까 궁금해서 와봤고요. 좀 비어있을 때라서 다행히 조금 둘러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공간이에요. 제가 생각 중인 건 이겁니다. 아메리칸 와규가 있고 재패니스 와규가 있는데, 재패니스 와규는 더 비싼 게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술에는 뭐 거의 조회가 없어가지고 막테일로 시켰습니다. 이제 식전빵으로 주신 것 같은데, 요것부터가 우선 빵 쪼가리. 와, 미쳤다. 조금 전까지 어제 마켓 가서 빵 타령하던 거 편집하다 왔거든요. 만약에 메뉴에 있다면은 진심 이것만 한 6개 시켜가지고 이걸로 배치해도 될 것 같은데. 미쳤네. 와우. 사진 찍어놔야지. 전 있는 그대로 한 입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 와규의 그 강렬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 기름짐이 바로 느껴지고, 제가 일본 와규는 처음 먹어봐요.
그래가지고 원래 어떤지 비교 대상 이런 게 떠오르진 않는데 기름짐 혹은 니글니글함 이라는 게 고기에서 느껴지고 내가 고기를 씹고 있는데 물렁거림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저 뒤에 있는 웨이터 분이 하는 말을 제가 넘어 들은 바로는 일본식 와규를 한 번도 처음 먹어본다면 조금 인텐스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메리칸 와규를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무슨 뜻인지 확실히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물컹함, 물렁함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게 아니라 되게 찐득하게 녹는 느낌이거든요. 진짜로 일본식 와규는 호불호가 좀 있겠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호다. 맛있어요. 그리고 얘네들 같이 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몇 입 먹어서 느끼해질 때쯤 한 입씩 야채 잡아 먹어주면 파프리카를 느끼함도 확 잡아주고 상큼해. 가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음식 두 개만 존재한다고 했을 때 딱 하나를 한 번만 먹을 수 있다 하면 이걸 먹을 것 같고 매일매일 자주 뭘 먹겠냐 하면은 낮에 먹었던 걸 먹을 거야. 맛있다는 건 알겠는데 비교 대상이 없는 게 조금 아쉽네. 굳이 점수를 매겨야 한다면은 낮에 먹은 것도 지금 먹은 것도 한 95점 비슷한 음식을 먹었을 때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착한 가격을 가지고 있던 낮에 있던 녀석이 조금 더 자주 생각나겠죠. 제가 만약에 다음에 한번 뭐 와규를 먹을 기회가 생긴다면은 그때 가서 아 이게 더 나았는데 혹은 그 미래에 먹게 될 와규가 더 나은데 라는 생각을 비교할 수가 있겠지만은 짧은 게륵 먹방 여기까지 하고 파이브가이즈의 상징적인 색깔의 조합 보이시죠? 돌아가는 날인데 뭐 먹을까 하다가 사실 파이브가이즈는 어느 매장을 가나 다 비슷하게 생겨서 한국에는 없다는 저 엄청난 음료수 기계. All the way except tomatoes. 저기서 바로 직접 구워주시고요. 한국도 아마 그렇게 했죠? 저기 all the way로 하면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토핑들이 저렇게 있고 저 오른쪽에는 추가로 따로 넣어달라고 얘기를 해야 들어가는 토핑들도 있고. 옛날에는 저 버섯이 올더웨이의 기본팜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자, 이거 수백 가지의 맛을 조합해낼 수 있다는 이 음료기계. 이게 아마 한국은 막 코카콜라는 어느 A라는 회사, 판타는 B라는 회사 이런 데서 유통을 해가지고 저게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로만 선택해도 맛이 이렇게 많은데 아니다. 그러니 웬일로 땅콩이 없지? 제가 땅콩을 뭐 찾아 먹지는 않지만 있는데 내가 안 먹는 거하고 없어서 못 먹는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브라운 베개 아 뜨거. 이거지. 컵 넘쳐 듬뿍 담궈주는 이거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한 전통이고요. 역시 파이브가이즈 프라이는 나오자마자 맛을 위해서 혀, 입 안이 디는 거를 좀 감안하고 먹어야 맛있는. 자, 랩에 씌어서 나오는 치즈가 아래로 들어갔네요 이번에. 자, 머쉬룸, 치즈, 그릴드 어니언, 피클, 레투스, 마요, 케찹. 저는 이제 리틀 치즈버거를 시켰어요. 리틀 치즈버거. 와, 야 이거지. 뜨거운 패티에 치즈가 녹으면서 이 부드러운 빵이랑 이루어지는 조화. 미국식의 이런 고기한 음식이 내 취향이 아니다 하시는 분들, 처음 드셔보시는 분들은 싱글버거로 한번 드셔보시는 거 오히려 추천을 해요. 리틀 치즈버거. 하지만 아무리 파이브가이즈라도 햄버거에 토마토가 들어가는 건 참을 수 없다. 뜨겁게 구운 패티, 거기에 치즈를 녹여서 부드러운 햄버거를 만드는 건데 거기에 토마토가 딱 올라가는 순간 흐물흐물해지면서 토마토가 갖고 있는 물기가 막 새어나오는데 그 식감을 저는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톡톡톡. 이 집은 소금을 좀 많이 치는 집이기는 하네. 아마 한국은 소금을 이렇게 많이 치진 않을 것 같은데. 자, 보이시나요?
손에 그냥 집어 먹기만 해도 이렇게 소금이 깨알같이. 뭐 TMI 혹은 뭐 파이브가이스에 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자면 브랜드 자체가 버지니아에서 시작했다는 거. 정말 구석지고 후미진 자리에 작은 이렇게 단칸 작게 시작을 하고 그 맛 하나만 가지고 입소문이 나가지고 파이브가이스 햄버거 먹겠다고 사람들이 막 줄을 설 정도로 막. 아, 네, 가격을 안 맞을 때였네.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시켜서 그러니까 작은 음료수 하나, 작은 감자 하나, 작은 햄버거 하나 해가지고 $19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19. 한 24,000원 나온 거죠. 부스러기가 조금 남기는 했습니다만 언제 먹어도 실망시키지 않고 기대만큼 혹은 기대 이상을 해내는 파이브가이즈. 네, 맛있게 먹었고 이제 먹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슬슬 돌아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다. 든든하네.